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은 부활의학이 되겠습니다. 부활의학 과정에서 제목은 병은 자신이 치유한다. 마음의 의학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교재를 전흥준 의학박사 외과 전문의의 생명 리셋이라는 교재에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또한 우리 곧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들하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병증을 먼저 치료를 할까, 마음을 먼저 치료할까 라는 소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몸만 치료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연결해서 치료하면 못 고칠 병이 없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몸만 치료한다고 해서 병증이 다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이것을 다 연결해서 치료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무려 2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암이나 자가면역질환 같은 난치병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병이 나으면 참 행복하고 기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내 마음이 기쁘고 삶이 즐거워야 병이 낫는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병만 나으면 나는 참 행복하고 기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기쁘고 삶이 즐거워야 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뒤집어서 역발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치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면 금방 눈물이 나오고,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며 혈압이 오르고, 두려우면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으며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마음에서 몸에다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 몸의 생리와 병리에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부터 많은 의학자가 질병 치유를 위해 어떻게 마음을 잘 쓸 것인가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조선 세조 때 펴낸 팔의론이라는 의학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사를 8등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4에서 8등급은 좋지 않은 의사로 여기니까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3등급은 약의로서 약 쓰는 것만 좋아하는 의사고, 2등급은 식의로서 음식의 섭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고, 1등급은 심의로서 마음을 고쳐 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1등급이 마음을 고쳐 병 치료하는 심의라고 하는 의사가 1등급입니다. 병 치료를 위해 마음을 먼저 고치는 의사를 최고로 본 것입니다. 허준도 동의보감에서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 라고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서양의학도 마음과 병에 관해 많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병을 치유하는 심신의학이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바디 메디신, 심신의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의학 체계로 대두가 됐고 21세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신의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슈피겔 의사입니다. 암치료 전문 의사인 슈피겔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수백 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집단은 스스로 약만 쓴 환자들이었고, 다른 집단은 스스로 약도 쓰고 마음치료 프로그램도 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이 두 집단의 환자들을 살펴보니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고통도 적게 받고 생존율도 높았던 것입니다. 슈피겔은 마음이 질병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후 많은 의사가 심신의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무지 낫지 않는 암 환자나 심장병 환자, 자가면역 질환 환자, 통증이 심한 환자 등에게 식습관을 바꾸게 하여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니 환자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야 제대로 된 의학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에게 이 자연치유법을 소개하고 실천하게 했는데 여전히 낫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이 악화됐다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잘 나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병이 치료되지 않음을 배우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이 낫는다는 상상으로 치료가 된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미국 오리건 대학교의 칼 사이먼튼 의사는 방사선 치료 전문 의사입니다. 이분이 레지던트 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담당 교수가 암 환자에게 방사선 면 라드 흡수 설량을 라드라고 합니다. 면 라드를 쪼이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되었는데 심신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담당 교수 모르게 어떤 환자에겐 방사선 치료만 하고 다른 환자에겐 심신의학 방법을 함께 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지금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로 내 몸에 있는 암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아간다 라고 믿고 상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쪽 환자가 더 생존율이 높고 잘 치료되었을까요? 무작정 고통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의심하던 환자와 이미 나는 낫고 있다고 믿는 환자, 여러분도 이미 가늠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방법을 긴장이완과 상상법이라는 치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이먼튼이 만난 환자 중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전투기 조종사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후두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도 계속 재발했습니다. 의사들은 더는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암이 가슴에 다 퍼져서 목과 가슴을 눌러 물도 잘 넘기지 못했고 숨쉬기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아마 한두 주 정도밖에는 더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이 환자를 사이먼튼이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튼은 고요한 곳에서 이 환자에게 아랫배로 숨쉬는 호흡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머리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내 목과 가슴에 있는 암을 아이스크림 녹이듯 다 녹여 발바닥으로 빠져 내려간다고요. 계속 상상하면서 약 2주 정도 지나자 이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고 몸에 힘도 생겼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이먼튼의 이 치료법은 권위 있는 암 교과서인 암 캔서라는 암의 실력 정식 의학 치료법으로 공인되고 인정받았습니다. 사이먼튼은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그에게 훈련받은 의사들이 10,000명 가까이 되며 이 상상법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서양의학에 접목한 미국 의사 디펙 초프라도 이와 같은 명상법을 사용합니다. 암 환자에게 암이 다 나아 완전해졌음을 믿고 상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념이 유전자를 변화시킨 75세 췌장암 환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전자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의 저서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 유전자를 변화시켜 우리의 세포와 병을 치유하는 청사진을 그린 책입니다.
립튼이 얻은 결론은 약을 쓰거나 수술받는 것보다는 마음을 바꾸는 것, 즉 그 환자가 마음속으로 뭘 믿게 하는가가 유전자를 바꾸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립튼의 홈페이지에서는 자기 친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3일짜리 프로그램으로 자기 신념을 바꿔 유전자를 바꾸고 유전자를 바꿈으로 몸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립튼의 이 같은 신념의 생물학은 세상이 놀랄만한 생물학적 업적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귀중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인 1998년 아주 놀랄만한 환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온 할머니 췌장암 환자였습니다. 그때 75세였으니 요즘으로 따지면 할머니가 아니겠네요. 유엔에서 80세까지는 장년이고 81세부터 노년, 100세 이후에는 극노년이라고 하니까요. 그분은 췌장암 말기여서 그 환자를 진단한 암센터에서는 이제 수술이나 항암치료 같은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1994년부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아바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따님이 먼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무척 행복하고 좋았다며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에 한이라도 풀도록 이 프로그램을 하게 해달라고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자분은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워낙 강하게 원해서 억지로 아바타 코스를 끝내게 했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여름이었는데 2달 정도 지난 추석 무렵에 이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떡을 먹고 체기가 있다며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 일시적으로 이렇게도 좋아지는구나 하고 놀랐지만 곧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한 3년쯤 지났는데 미국에서 이 환자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진작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무렵 제가 쓴 책이 뉴욕과 뉴저지 한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었나 봅니다. 제 책을 보시고 무척 반가워서 전화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병이 어떻게 됐는지 묻자 다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식사법대로 식사하고 맨발 걷기를 하며 아바타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날마다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근원 목록, 즉 소스 리스트라는 훈련이 있는데 나는 나인 것이 행복하다,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 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면은 선언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벽에다가 그 문구를 크게 써놓고 날마다 훈련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현실은 췌장암 말기여서 의사나 환자 가족 모두 절망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 정녕 이대로 행복하고 나는 다 나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립튼이 말한 신념의 생물학입니다. 자, 네 번째,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함께 치유하는 통합의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람의 마음 세계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이 모두 모여있는 마음이 필름이며 내 몸이 살며 경험하는 현실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이라고 해봅시다. 내 마음, 즉 필름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내 몸이 경험하는 현실, 즉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상이 결정이 됩니다. 즐거운 생각을 품으면 유쾌한 현실을, 불만이 가득하면 불만스러운 현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비극적인 영화를 보고 있는데 더는 이 비극을 보고 싶지 않다며 영상이 나오는 스크린만 가리면 될까요? 필름이 그대로니 필름을 바꾸지 않으면 영화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스크린만 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수천에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9%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생각들이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이 노폐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을 다 모아놓은 바구니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내 마음에 늘 고통스럽고 불쾌한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며 내 마음을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름, 즉 마음 뒤쪽에는 이 필름을 비추는 조명등, 즉 빛이 있어야 스크린에 영상이라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순수 의식입니다. 즉 내 마음을 뒤에서 비추는 빛은 이런 마음과 생각, 그것이 나라는 생각까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다, I am, 내가 있다는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의식의 공간이 그 빛, 즉 조명등이고 영 또는 신성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격화한다면 신이라고 즉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환자가 낫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수술도 받고 약도 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름은 그냥 놔두고 영상만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필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췌장암 환자는 처음엔 아주 고통스러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막으려고 수술과 약물 치료를 계속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즉 필름을 바꾸자 영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병이 사라지고 없다. 나는 이대로 행복하다라고 내 마음, 즉 필름을 바꾸니까 현실의 내 육체가, 즉 스크린도 바뀐 것입니다. 이바타 프로그램은 필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 원한다면 순수의식의 존재,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대부분의 명상법이나 마음 조절 기법들은 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바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의사가 만든 거고 제가 만든 것은 소마토 테라피입니다. 체세포 부활요법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은 99% 아주 난치성, 희귀성 이러한 질병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또 마음 치유까지 같이 하면서 업소 경영도 하시고 박사과정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